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삼국시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서로 싸우고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멋진 업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 삼국시대는 약 500년 전에 시작된 시기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각자 다른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킨 시기였어요. 첫 번째, 고구려는 한반도 북쪽과 만주까지 큰 땅을 차지한 나라였어요. 고구려의 왕들은 매우 강력했는데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고구려를 아주 강하게 만든 왕들이었어요. 특히 광개토대왕은 영토 확장을 목표로 전쟁을 많이 벌였고 그 결과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었어요. 또한 고구려의 벽화와 고분은 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문화 수준을 잘 보여주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은 당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두 번째, 백제는 한반도의 서쪽, 오늘날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했어요. 백제는 문화와 예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였어요. 근초고왕과 성왕은 백제를 발전시킨 중요한 왕들이에요. 백제는 일본과 문화 교류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불교와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어요. 예를 들어 백제의 미륵보살상이나 금동대학로 같은 유물들은 그 당시 백제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은 그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세 번째, 신라는 한반도의 동쪽, 오늘날의 경상도 지역에 있었어요. 신라는 처음에는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조금 작고 약했지만 점차 화랑이라는 용감한 청년들의 전투와 왕권 강화로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특히 문무왕은 신라를 통일한 왕으로 유명하고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으며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문화유산도 많이 남겨졌어요. 신라는 불교를 국가의 중요한 종교로 삼았고 많은 문화재들이 이를 증명해요. 이 세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싸우면서도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나아가 불교와 기술을 서로 배워갔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전파는 각 나라의 문화적 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고 신라와 백제는 기술과 예술을 서로 나누었어요. 고구려는 군사적 전략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들의 전술을 더욱 발전시켰죠. 마무리. 여러분,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한국이 얼마나 똑똑하고 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전쟁과 협력 그리고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삼국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2. 세계 여러 나라 문화 체험. 주제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진 나라예요. 그럼 이제 일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먼저 일본의 전통 문화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도는 일본의 차를 마시는 문화로 차를 마시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정성을 중시하는 활동이에요. 다도를 할 때는 아주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내고 받는 예절을 지켜야 해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적인 의상이에요.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이 특징으로 중요한 행사나 전통적인 의식에서 많이 입어요. 기모노를 입을 때는 단정하게 착용해야 하며 특히 전통적인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볼 수 있어요. 기모노는 일본 전통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입고 있어요. 세 번째, 스모는 일본의 전통적인 스포츠로 두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경기예요. 스모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강한 몸과 정신을 키워가요. 스모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과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예의와 존경의 정신이죠. 이제 일본의 현대 문화를 살펴볼까요? 1.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일본의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예요.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원피스, 나루토 같은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디테일한 스토리와 다채로운 캐릭터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한 패션도 일본은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일본의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죠. 특히 하라주쿠는 젊은이들이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뽐내는 거리로 유명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중심지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 스타일을 배우고 가기도 해요. 이탈리아의 전통과 현대문화. 첫 번째, 음식. 이탈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스타, 피자, 리소토와 같은 요리를 자랑해요.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는 각 지역마다 다르며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을 중요시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예술.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피렌체와 로마에는 이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과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축제. 이탈리아에는 매년 열리는 많은 전통적인 축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베네치아의 카니발은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쓰고 거리를 행진하는 전통적인 축제예요. 현대문화. 패션. 밀라노는 세계적인 패션 수도로 유명하며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돼요. 이탈리아의 패션은 세련됨과 우아함을 강조하며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쳐요. 자동차. 이탈리아는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유명한 스포츠카 브랜드의 본고장이에요.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은 고속, 디자인, 성능을 중시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3. 인도의 전통과 현대문화. 전통문화. 첫 번째, 힌두교와 불교.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로 이들은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타지마할과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은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교차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예요. 두 번째, 사리.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사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의상으로 색상과 디자인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요. 사리는 미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죠. 세 번째, 무용과 음악. 인도 전통 무용과 음악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의미를 지니며 타타카와 같은 고대의 춤을 통해 신성한 이야기를 전해요. 현대문화. 영화 산업. 볼리우드. 인도는 영화 산업으로도 유명해요. 볼리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산업 중 하나로 춤과 노래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영화들이 많이 제작돼요. 이러한 영화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산업. 인도는 정보기술 IT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인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뭄바이는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유명해요. 4. 프랑스의 전통과 현대문화. 전통문화. 첫 번째, 요리. 프랑스는 고급 요리의 발상지로 와인, 치즈, 바게트와 같은 전통적인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프랑스의 요리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특히 프랑스 요리법은 UNESCO에 의해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첫 번째, 패션. 프랑스, 특히 파리는 세계적인 패션 수도로 고급 의상과 명품 브랜드로 유명하죠.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 주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 이벤트 중 하나예요. 두 번째, 예술과 문학. 프랑스는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나라예요. 모네, 고흐, 르누아르와 같은 화가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고 빅토르 위고, 마르셀 프루스트와 같은 작가들도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이어왔어요. 현대문화. 영화 산업. 프랑스는 영화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프랑스 영화는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칸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 중 하나예요. 라이프 스타일. 프랑스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카페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사람들이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져요. 5.
브라질의 전통과 현대문화. 전통문화. 첫 번째, 카니발.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행사 중 하나는 카니발이에요. 이 축제는 매년 2월에 열리며 거리에서 화려한 퍼레이드, 삼바춤, 화려한 의상 등이 펼쳐져요. 카니발은 브라질 문화의 핵심이며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해요. 두 번째, 음악. 브라질은 삼바, 보사노바와 같은 독특한 음악 장르로 유명해요. 삼바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춤과 음악으로 카니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전통 의상. 브라질의 전통 의상은 주로 아프리카와 원주민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카니발 기간에는 사람들이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요. 현대문화. 축구. 브라질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해요. 펠레와 같은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브라질은 세계 축구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음악과 춤. 브라질의 삼바, 보사노바는 현대적인 음악 장르로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브라질 사람들은 춤을 좋아하고 동작과 리듬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요. 3. 재미있는 지리 탐험. 주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산으로 그 높이가 8,848m에 달해요. 정말 높죠?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레스트 산은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바로 그 높이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체력과 정신력이에요. 이곳의 날씨는 매우 춥고 바람도 매우 강해요. 그래서 오르기 전 사람들은 여러 차례 훈련을 하고 고산병에 대비한 준비도 해야 해요. 캠프를 차려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는 여러 개의 캠프를 거쳐 올라가야 해요. 첫 번째 캠프에서부터 조금씩 고도를 높여가며 적응을 해야 해요. 각 캠프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몸을 다시 회복시켜야 해요. 그 후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도전하지만 날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만큼 대단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역사 앤드 사회 공부도 하고 각 나라에 대해 함께 배웠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밑바탕이 될 거예요. 조금씩 노력하면 여러분도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